2008년 6월 4일 애리조나주 메사에 살고 있던 30살의 트래비스 알렉산더는 그날 저녁에 있었던 중요한 전화회의에 참석하지 못했습니다. 알렉산더는 멕시코 칸쿤으로 워크숍을 떠나야 하는 일정이 있었고, 그런 알렉산더가 5일 동안 연락이 닿지 않자 걱정이 된 친구들은 6월 9일 그의 집으로 찾아갔죠. 알렉산더의 집에 들어갔을 때 친구들은 끔찍한 광경을 목격하게 됩니다. 안방 욕실 복도에서 피 웅덩이를 발견했고, 세면대에 튀어있는 피, 그리고 욕실 안에서 나체의 상태로 잔혹하게 공격당해 사망한 알렉산더의 시신을 발견했어요. 곧바로 911에 신고했죠. What's going on? A friend of ours is dead in his bedroom. We hadn't heard from him for a while. We think he's dead. His roommate just went in there and said there's lots of blood. I didn't go in, but I can give you the phone to someone who went in there. Yes, please, can you? Hello. Hi, so what's going on? He's dead. He's in his bedroom. Okay. In the shower. Okay, how did this happen? Do you have any idea? No, we have no idea. Everyone's been wondering about him for well, a few days. She said that there was blood. So is it coming from his head? Did he cut No, his wrist? it's all over the place. Has he been threatened by anyone recently? Yes, he has. Okay. He has an ex-girlfriend that's been bothering him and following him and slashing tires and things like that. And do you know the ex-girlfriend's name? And do you know if he's ever reported it to the police? Her name is Jody. No, he hasn't reported anything about Jody's behavior. 집에 도착한 경찰들은 화장실 복도벽을 따라 피 묻은 손바닥 자국을 발견했고, 그 피에서는 전 여자친구 에리어스와 알렉산더의 DNA가 검출됩니다. 알렉산더는 사망한 지 며칠 지난 것으로 판단됐고, 27차례나 칼에 찔렸으며 목이 베이고 머리에는 총상까지 입은 상태였어요. 그리고 방어원까지 발견됩니다. 추가적으로 세탁기 속에서 손상된 디지털 카메라를 발견했는데요. 그 카메라는 알렉산더가 최근에 구입한 카메라였죠. 경찰은 손상된 카메라를 복구하는 데 성공했고, 카메라에 담긴 사진으로 6월 4일 그들에게 무슨 일이 있었는지 짐작할 수 있었어요. 오후 1시 40분경에는 에리어스와 알렉산더가 각자 성적인 포즈를 취하는 사진, 그리고 그날 오후 5시 29분 샤워 중에 찍힌 사진이 알렉산더가 살아있던 마지막 순간이었습니다. 그 다음 사진은 알렉산더가 화장실 바닥에서 피를 흘리고 있는 모습이었죠. 알렉산더의 친구들은 전 여자친구 에리어스를 용의자로 지목했습니다. 에리어스와 알렉산더는 2006년 9월 라스베이거스에서 열린 회사 컨벤션에서 만나게 됐어요. 알렉산더는 사진작가 지망생이었던 28살의 에리어스에게 첫눈에 반했습니다. 그들은 그날 새벽 4시까지 얘기를 나눴고, 알렉산더는 다음 날 아침 친구들에게 내 아내가 될 사람을 찾았다고 말했죠. 그가 그녀를 좋아하는 만큼 그녀도 그를 좋아하는 것 같았습니다. 2007년 2월부터 관계가 더욱 깊어지게 됐어요. 두 사람은 서로 다른 주에 살았지만 몇 달 동안 장거리 관계를 유지하면서 남서부의 인기 있는 장소를 여행하기도 했죠. 에리어스는 함께한 사진을 온라인에 기록하고 소셜미디어에 사진을 게시합니다. 알렉산더도 마찬가지였어요. 친구들에게 보낸 메일에선 그가 에리어스를 얼마나 깊이 사랑하는지 확인할 수 있었죠. 나든 누구든 에리어스를 차지한 사람은 로또에 당첨된 거나 마찬가지라고 하기도 했습니다. 둘 사이에서 한 가지 문제가 알렉산더가 믿고 있는 종교였어요. 알렉산더는 모르몬교 교인이었는데, 모르몬 신앙이 가장 중요한 교리 중 하나가 혼전 성관계를 가지면 안 되는 거였습니다. 너무 사랑했던 둘은 친구들도 모르게 성관계를 갖게 됐죠. 관계를 할 때는 너무 좋았어요. 하지만 신앙심이 깊었던 알렉산더는 교리를 어긴 것에 대한 죄책감을 느끼기 시작합니다. 어린 시절 약을 찌들어 사는 부모 밑에서 힘들게 자랐던 알렉산더를 그의 할머니가 챙겨주게 됐고, 할머니와 함께 교회를 다니기 시작하면서 신앙심이 깊어졌던 거죠. 알렉산더는 에리어스에게 모르몬교를 전도하고 같이 모임을 다니기도 했어요.
그리고 모임이 있은 지 몇 달 만에 에리어스도 모르몬교로 개종을 하게 됩니다. 사실 에리어스는 신앙심보다는 그냥 알렉산더가 믿으니까가 더 컸던 것 같아요. 모르몬교로 개종하고 나서도 성관계는 계속했죠. 알렉산더의 친구들은 에리어스의 이상한 행동을 눈치채기 시작했어요. 어떤 날은 친구 2명과 함께 온수 욕조에서 몸을 녹이면서 그냥 대화를 나누는 시간이었는데 에리어스는 알렉산더의 친구들이 안중에도 없었는지 알렉산더 무릎으로 올라가 목을 핥기도 했죠. 그게 너무 불편했던 알렉산더는 계속해서 그녀를 밀어내는 일도 있었습니다. 친구들은 이 시기부터 에리어스의 집착이 시작된 것으로 예상하고 있어요. 에리어스는 다 같이 모인 자리에서도 꼭 반드시 알렉산더 옆에 앉아야만 했죠. 알렉산더가 지인인 여자 사람과 얘기하는 것조차 싫어했어요. 그리고 2 사람이 커플이라는 걸 모든 사람이 알아야 한다는 듯 행동했습니다. 또 어느 날은 친구들이 알렉산더에게 경고하기도 합니다. 에리어스는 위험한 사람이라면서 알렉산더가 그녀의 냉동실에서 토막난 상태로 발견될까봐 두렵다고도 했죠. 그녀의 행동이 얼마나 심했으면 주변 사람들이 이런 걱정을 했을까요? 하지만 알렉산더는 에리어스는 다정한 사람이라며 자기가 그녀를 정말 좋아한다고 얘기했고 친구들의 얘기를 진지하게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그때 얘기하던 친구가 뭔가 쎄한 느낌을 받았고 지금 에리어스가 문 밖에 있어 라고 조용히 얘기했죠. 알렉산더는 믿지 않았어요. 그리고 문을 열었을 때 분노에 가득 찬 눈빛을 보내는 에리어스가 서 있었습니다. 당시 얘기했던 친구들은 너무 소름이 끼쳤고 그녀가 우리가 살고 있는 집을 모두 불태울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 정도였다고 하죠. 그의 친구들은 그녀를 더 잘 알게 되면서 그녀를 경계하기 시작했어요. 시간이 지날수록 알렉산더는 혼전 성관계에 대한 죄책감을 강하게 느끼기 시작했고 5개월을 함께한 2 사람은 2007년 6월 결국 헤어지게 됩니다. 안 그래도 심했던 집착이 더욱 심해지는 계기가 되었죠. 에리어스는 알렉산더가 사는 메사로 이사를 왔고 예고 없이 그의 집에 나타나서 강아지 문을 통해 집으로 들어가기도 했어요. 한편 알렉산더는 미미라는 여성과 데이트를 시작했죠. 알렉산더가 그녀와 데이트하는 동안 타이어가 2번이나 터졌고 협박 메일을 받기도 하고 은행 계좌까지 해킹당했어요. 알렉산더와 그의 친구들은 에리어스를 의심했지만 신고를 하지는 않았습니다. 시간이 흘러 2008년 4월 에리어스는 메사에서 떠나 캘리포니아 이레카에 있는 가족들에게 돌아갔죠. 알렉산더와 그의 친구들은 해방감까지 느끼게 됐어요. 거기서 끝이 났으면 좋았을 텐데 알렉산더는 대체 무슨 생각이었는지 에리어스와의 관계를 시원하게 끊어내질 못했죠. 다른 사람과 만나고 있음에도 알렉산더와 에리어스는 종종 성관계를 가졌습니다. 그러던 2 사람은 2008년 5월 문자로 큰 싸움을 벌였어요. 그때 알렉산더는 에리어스를 소시오패스라고 했고 친구들에게도 언젠가 자신이 죽더라도 놀라지 말라고 했습니다. 2008년 7월 9일 에리어스는 알렉산더의 1급 살인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그리고 6일 뒤 자신의 집에서 체포됐죠. 하지만 그녀는 그가 살해당했던 날 매사에 없었다고 주장했어요. 알리바이를 만들려고 했었던지 에리어스는 알렉산더가 살해당하기 이틀 전 캘리포니아에서 렌터카를 빌렸고 그가 살해당한 다음 날 유타주에 있는 전 동료 번즈를 만나러 갔죠. 번즈의 말에 따르면 에리어스를 만났던 그날 금발머리였던 에리어스가 짙은 갈색으로 염색을 하고 나타났고 손에는 눈에 띄는 상처가 있었다고 했어요. 그리고 이틀 뒤인 6월 7일 4,500km를 주행한 차량을 반납합니다. 렌터카 직원은 차량의 바닥 매트가 없어졌고 앞좌석과 뒷좌석에 붉은 얼룩이 있었다고 증언했으나 에리어스가 차량을 인수할 당시 차량 매트가 깔려 있었는지 확인할 수가 없었고 경찰이 차량을 조사하기 전에 차량을 청소해 붉은 얼룩도 분석할 수 없었죠. 그렇게 에리어스는 자신의 공판에서 무죄를 주장했다가 카메라에 찍혀있던 사진들을 보여주자 경찰이 차량을 인수하고 2주 뒤 6월 8일 4,500km를 주행한 차량을 반납합니다. 렌터카 직원은 차량의 바닥 매트가 없어졌고 경찰이 차량을 조사하기 전에 붉은 얼룩도 분석할 수 없었죠. 그렇게 에리어스는 자신의 공판에서 무죄를 주장했다가 카메라에 찍혀있던 사진들을 보여주자
결국 6월 4일 알렉산더를 만나러 갔었다고 진술했어요. 그날 그들은 성관계를 가졌고 에리어스가 사진을 찍고 있던 중에 갑자기 복면을 쓴 2명의 침입자가 나타나서 그를 살해했다면서 그 침입자들이 누군가에게 이 사실을 말하면 가족을 죽이겠다고 협박했다고 주장합니다. 하지만 경찰들은 벽에서 나왔던 에리어스의 DNA와 알렉산더가 에리어스의 조부모님이 도난당한 25구경과 동일한 총에 의해 살해당한 것을 증거로 댔죠. 에리어스는 말을 또 바꿉니다. 그녀가 카메라로 알렉산더를 찍다가 카메라를 떨어뜨렸는데 그때 알렉산더가 엄청 화를 내 몸싸움으로 번졌고 방어를 하기 위해 알렉산더를 쐈다면서 정당방위였다고 주장했어요. 재판 과정에서 에리어스는 알렉산더를 육체적, 언어적, 감정적으로 자신을 학대했던 사람, 그리고 쾌락에 중독된 사람으로 묘사했죠. 알렉산더의 평판을 무너뜨리면서 알렉산더를 한 번 더 죽입니다. 전혀 반성의 기미가 보이지 않았죠. 기나긴 재판 끝에 7년이 지난 2015년 4월 13일, 에리어스는 가석방 가능성 없는 종신형을 선고받았습니다. 검찰은 이 사건이 질투 때문에 벌어진 참극이라고 추정했어요. 칸쿤 여행에 알렉산더가 자신이 아닌 다른 여자와 함께 가려고 했다는 게 원인이었죠. 수많은 위험 신호가 있었지만 자이든 타이든 알렉산더는 벗어날 수가 없었습니다. 사랑이란 이름으로 한 남자를 소유하려 했던 잘못된 선택으로 그녀는 평생 감옥에서 갇혀 살아야 하고 그녀를 만난 게 로또에 당첨된 것과 같다고 했던 남자는 안타깝게도 그 사랑에 죽임을 당해야 했습니다. 알렉산더의 명복을 빌면서 지금까지 고요한 밤이었습니다.